예, 오늘의 시황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뭐 AI 버블론이 나오고 또 이제 금리 인하 기대감이 약화되고 뭐 그리고 주요 업종별 뭐 어제 같은 경우는 조방원, 오늘은 반도체, 뭐 악재가 겹치면서 하락을 했죠. 특히 아시아 증시가 오늘 대체로 약했는데 반도체 비중이 높은 국가들 낙폭이 되게 컸어요. 그러니까 TSMC가 많이 빠지면서 대만 지수는 뭐 아시아에서 제일 많이 빠졌고 일본 증시에서도 반도체 관련된 종목군들, 장비주들 뭐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빠졌거든요. 그래서 샘 올트만이 던진 AI 버블론이 오늘 주식시장에 기본적으로 좀 부담스럽게 작용을 했다. 이게 이제 뭐 중요한 재료로 봐야 될 것 같고, 또 반도체는 또 돌발 변수도 나왔죠. 로이터에서 아침에 갑자기 보도가 나왔는데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 지분을 가질 것 같다, 미국 정부가. 근데 그게 뭐 지분을 사들인다 이런 방식이 아니라 미국에 공장 좀 지어주세요라고 자기들이 부탁해 놓고, 뭐 부탁이지 강요인지 뭐 해석하기 나름입니다만 어쨌든 공장 지어주는 대가로 보조금을 좀 준 거잖아요. 근데 그 보조금을 지분으로 전환하겠다. 이거 이제 사실은 득실이 있는 재료긴 한데 시장에서는 어쨌든 돌발 재료가 자꾸 뭔가 나오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좀 피곤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이슈들이 자꾸 제기되는 것 자체도 투자자들은 조금 불편해하는 그런 측면도 좀 있었고요. 그리고 수급에서는 외국인들이 오전에 시장 급락했을 때 이제 매수를 하다가 오전 넘어가면서부터는 이제 매도로 바뀌었고 끝까지 매도로 마감이 됐습니다. 뭐 금속, 화학, 운송, 창고 이런 거 매수하긴 했는데 그 외에는 뭐 대부분 다 이제 매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그리고 오늘 장중한 때 8월 1일보다 하락 종목이 더 많았었어요. 그러니까 뭐 아침 때까지만 해도 그때 8월 1일이 그 세제 개편안 공개되고 그때 폭락을 했을 때인데 그때보다 하락 종목이 더 많았었거든요. 근데 이제 뭐 오전 넘어가면서부터는 이제 하락 종목 수가 줄어들어서 그때보다는 훨씬 더 나아지긴 했지만 어쨌든 오전에 투자자들이 느낀 충격은 8월 1일 못지 않았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어쨌든 박스권 하단에서 밑으로 더 내려가는, 그리고 거의 뭐 근처로 다시 붙여놓긴 했는데 어쨌든 3150, 3250에서 움직이던 박스권은 깨진 그런 모습이 됐죠. 근데 이제 조금 다행스러운 건 아침에 세게 밀어내놓고 반등했다가 한 번 더 밀리긴 했는데 3100 밑에서는 저점 매수가 가동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이제 밀어 올렸다가 실패했지만 결국엔 다시 밀어 올려서 꾸역꾸역 올라왔잖아요. 그리고 제가 가끔 제 방송 볼 때 설명드릴 때가 이 300선이 되게 중요하다. 일본봉에서 이게 선물 매도 세력이 센 거냐, 현물 매수 세력이 센 거냐, 요걸 가늠하는 건데 어쨌든 종가에서는 300선 위로 넉넉하게 올라간 상태 유지가 되면서 끝났거든요. 그래서 좀 매도가 약해졌거나 새로운 저점 매수세가 유입이 됐구나, 이걸 약간 남겨준 건 다행이죠. 근데 이게 저점 매수가 단타인지 아니면 추세적으로 돌리는 건지는 뭐 이틀 정도 더 기다려 봐야 될 것 같고요. 코스닥은 이제 상당히 중요했던 61선을 깼습니다. 깼는데 아래 꼬리 길게 달리면서 뭐 거의 시초가 회복한 수준으로 올라왔죠. 이 꼬리는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고 볼 수는 있는데 다만 이제 대형주가 포함돼서 이런 거고, 코스닥 소형주 지수만 놓고 오면 험하게 빠졌어요. 그러니까 5월 이후에 올라온 거 다 내줬었어요. 예, 오늘 저점이 5월의 저점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까지 빠졌었잖아요.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일부 대형주가 포트폴리오의 비중이 높은 투자자들이 아니라면 상당수의 코스닥 투자자들은 오늘 하락으로 뭐 그냥 손실로 다 바뀌어버리는, 예, 종목들이 다 깨지는, 예, 그런 형태가 됐었을 겁니다. 그래서 코스닥 쪽의 체감적인 어떤 지수는 상당히 안 좋았다. 그나마 이제 다행인 건 6개월 추세를 의미하는 121선에서는 꼬리 달고 올라왔다라는 점이 다행이죠. 근데 이게 꼬리 달아놓은 게 의미가 있으려면 오늘 낙폭을 줄였다가 아니라 이틀 이내 큰 상승이 나와줘야 저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요일하고 금요일에 어떤 변화가 나오는지 이거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한 뉴스들은 우선 이제 첫 번째는 그 샘 올트먼의 저 발언, AI가 버블이다, 거품이다. 그러니까 이런 발언을 하면서 시장에서는 그 미증시를 그동안 끌어올렸던 게 AI 관련된 종목들이었는데 그 미증시가 그 종목들로 인해서 이제는 하락으로 바뀌는 건가? 그러니까 이런 걱정을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이 사람이 좀 말이 애매한 게 거품은 맞다고 하면서 투자는 멈추지 않겠다는 거예요. 예, 자신의 회사에서 데이터 센터에 계속 돈을 투자하겠다고.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버블인데 왜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해서 좀 삐딱하게 보는 쪽에서 이제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이거 버블 맞아. 근데 나는 괜찮아. 그러니까 나한테 투자해. 뭐 이런 의미 아니냐. 이렇게 삐딱하게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근데 그건 뭐 너무 뭐 돌리고 돌려서 이제 넘어간 거고, 일단 보여지는 거 그대로면 이 사람의 어떤 AI 버블 발언,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시장에서는 가장 충격을 주는
그런 이슈로 작용을 했는데, 다만 좀 이상한 건 이거 오늘 반영될 재료가 아니라 어제도 알고 있었던 뉴스였거든요. 근데 어제 반응이 안 나오고 오늘 반영이 됐어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이제 팔란티어를 대상으로 한 공매도가 굉장히 강했다고 하는데, 아마 공매도 세력들이 이걸 좀 활용한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이제 그 한국은행 총재가 집값 상승에 대해서 이제 한마디를 했는데, 이게 이제 어떻게 해석이 됐냐면, 우리나라도 연내 금리 인하가 곧바로 시행될 것 같다, 이런 분위기였거든요. 근데 저 발언이 나오면서 한국은행이 금리 안 내리겠구나, 이런 쪽으로 또 힘이 실리는 듯한 모습이 돼버렸죠. 그래서 우리나라 금리 내리는 거는 주식시장에는 좀 긍정적으로 해석될 수 있었는데 어쩌면 안 내릴지도 모르겠구나 라는 점, 요게 이제 조금 시장의 발목을 잡은 측면도 있고요. 그리고 뭐 우리나라 시황에는 안 나왔는데 외신에서는 오늘 AP 이런 데서 어떤 이야기도 있었냐면, 어제 이제 그 한미 군사 훈련 가지고 김정은이 좀 센 발언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 발언이 약간 이제 긴장감을 유발한 측면도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한 이제 해외 시황, 우리나라를 보는 해외 시황에서는 그런 내용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또 뭐 뉴스로는 개장 전에 갑자기 이 뉴스가 나가고 이게 뭐지 하는 분위기긴 했죠. 그러니까 트럼프 정부에서 인텔에 이어서 삼성전자, TSMC, 마이크론, 이렇게 미국 정부의 보조금 받은 기업들 대상으로 보조금을 지분으로 바꾸는 걸 검토하고 있다더라, 이런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이게 좋은 거 나쁜 거가 있죠. 나쁜 거는 사실 미국이 투자해달라고 해가지고 해준 건데, 근데 이제 와서 그걸 지분으로 바꾼다고 해버리면 지분이 들어오는 순간, 물론 이제 그 의결권은 없다라고 이제 미국 언론에서 나왔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 자체가 어떤 주주로서의 압박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공장 이렇게 지어라 저렇게 해라 막 이런 참견을 하고, 또 뭐 예를 들어서 뭐 미국 기업들이 이 삼성전자 파운드리에 발주를 할 때 여기는 뭐 안 해, 뭐 이런 식으로 압박 넣는 거 아니야? 하여튼 등등의 어떤 시나리오들을 생각할 수 있게 되잖아요. 이런 것들은 부정적인 요인. 반면에 이제 긍정적으로 보는 측면에서는 어쨌든 미국 안에서의 어떤 관세 논란에서는 벗어날 수 있을 것 같다, 이로 인해서. 그리고 이제 지분이 들어가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어떤 형태가 됐든, 물론 이제 1차적인 목표는 자신들의 어떤 반도체 그 밸류체인을 안으로 들여놔가지고 반도체 공급망을 다 쥐려고 하는 측면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그 미국 내 기업들에 대한 어떤 수주권을 계속 만들어낼 가능성은 있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삼성전자 자체로는 후자 쪽에 조금 더 반응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후에 지수 낙폭이 축소되는 데는 이 뉴스가 좀 영향을 준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 여당 의원이 배당 소득의 최고 세율을 정부안보다 10%포인트 낮은 걸 내놨거든요. 이 보도가 나오면서 공교롭게도 시간대가 지수 낙폭을 줄인 시간대가 전 뉴스하고 비슷했어요. 예, 그래서 혹시 이제 세제 개편안 관련해서 또 배당 소득 관련해서 분리과세 등등 이슈를 감안해 볼 때 아마 저 뉴스가 일부 낙폭을 줄이는데 영향을 준 것으로 추정이 된다, 이렇게 봐야겠습니다. 주요 종목은 어제 하락하고 오늘까지 장중에 10% 넘게 빠졌다가 이제 낙폭을 줄였죠.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제 많이 빠졌는데, 어제 나온 뉴스 말고 오늘은 이제 뭐 그러니까 미국과의 협력, 제2의 마스가 막 이런 얘기 나오면서, 그러니까 미국의 어떤 K 원전이 미국에 진출하는 기대, 뭐 이런 뉴스가 또 나왔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이제 낙폭을 줄이는 그런 모습이 나왔고, 제가 반도체 쪽에서는 그동안 이제 강했던 종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이 종목이 일종의 바로미터 같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잘 버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추세가 기존에 강했던 종목군들은 그대로 끝났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고, 연장선에서 보면은 엔터주, 그중에 YG엔터 같은 경우는 종가가 연중 고점으로 끝나는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기존에 강했던 종목군들이 오후장 들어서는 추세를 어느 정도 복원시켜 놓는 그런 모습이 나와서, 그래도 이렇게 떨어졌을 때 받아내는 좋은 종목군들, 이슈가 있는 종목군들 빠졌을 때 받아내는 매수세가 있구나라는 점을 확인한 점은 좀 다행스러웠다, 이렇게 봐야겠습니다. 시가총액 상단에서는 SK하이닉스가 오늘 뭐 관련해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종목이잖아요. 지수 혼자 7포인트 가까이 떨어뜨리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근데 대형주들이 오늘 금융투자가 그 대량 매수했거든요, 코스피 시장에서.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시가총액 상위 중에서는 상승 종목수, 하락 종목수 거의 비슷하게 나오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코스닥은 펩트론하고 이제 3천당 제약을 제외하고는 탑10이 다 빠졌고, 낙폭은 평균 한 2% 정도 이제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꼬리를 다 달긴 했는데,
뭐 대형주 전반적인 어떤 매도세가 나왔다라는 점, 그래서 뭐 좀 투자자들이 특정 종목 이슈가 아니라 시장 자체에 대해서 좀 조심스러워했다. 그러니까 이것도 확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뭐 수급에선 외국인들이 오전에 한 2천억 원 가까이 순매수로 갔다가 매도로 바뀌었거든요. 그러니까 피크 대비 저점으로 치면 한 3,500억 원 피크 대비 순매도가 나온 거예요. 어제 그제 1조 원 판 거에 비한 매도가 줄어들었다라는 거는 그나마 다행이죠. 근데 되게 신기한 건 금융투자가 오늘 매수를 했거든요. 근데 금융투자가 매수할 수도 있죠. 근데 좀 특이하다고 제가 보는 건 뭐냐면 일반적으로 금융투자는 선물하고 연결되는 거래 비중이 되게 컸거든요. 그동안에. 그러니까 뭐 어느 쪽에서 선물을 매수하면 그 반대 포지션을 금융투자가 쥐게 되고 거기에 대한 또 역으로 금융투자에 현물 매수가 붙고 이런 구도를 보이는데 오늘은 선물 시장을 딱 봐도 이렇게 금융투자에 영향을 줄 정도의 움직임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저거는 고유 계정, 그러니까 자기네 자체 계정으로 매수한 걸로 추정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증권사가 프로그램 매매 말고 그러니까 자기네들 자체 자산 굴리는 거 그 돈이 들어온 건가? 이렇게 싶기도 합니다. 근데 이게 제가 이걸 좀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금융투자는 지속성은 없어요. 그러니까 돈이 무한히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속성이 있는 게 아니라서 금융투자는 어느 시점이 되면 매도로 바뀔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외국인들이 4일 연속 매도인데 외국인들이 이 정도 됐을 때 오늘 오전에 매수 들어가고 그 페이스로 계속 매수가 붙었어야 되는데 안 붙었거든요. 근데 금융투자의 어떤 성향을 감안해 볼 때 외국인들의 매수가 빨리 복원되는 게 상당히 중요한 시점이다. 이제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종목은 오늘 뭐 외국인들 하이닉스 매도한 규모랑 전체 순매도 규모랑 거의 비슷하죠.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 오전에 매수하는 것 같았는데 오전에 매도로 바뀌었고 매수한 거는 뭐 현대로템이 순매수 1인데 230억이에요. 예, 그러니까 뭐 의미 있는 어떤 업종, 의미 있는 매수 규모 이런 것들이 감지가 되고 있지는 않고 뭐 조선, 전력, 방산 이런 업종들에 대해서 골라서 담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근데 자동차는 비교적 일관성 있게 매수한 것 같아요. 그리고 하이닉스는 팔았지만 삼성전자는 매수했거든요. 그래서 업종 내에서 사고팔고가 좀 엇갈리는 그런 모습이었고 기관은 오늘 뭐 금융투자가 순매수였기 때문에 대형주 대부분 다 매수 쪽에 들어가 있었는데 근데 방산하고 원전은 팔았어요. 예. 그리고 조선은 좀 매수하고 이렇게 좀 종목 업종별로 엇갈리는 모습을 보였고요. 코스닥 쪽에서는 외국인들은 이렇게 업종을 고르게 사는 느낌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골라 담는 예, 그런 모습을 보인 게 특징이었고 기관은 여전히 엔터, 예, YG, JYP 이렇게 이제 SM까지 다 들어가 있죠. 그리고 스튜디오 드래곤, CA, ENM 그러니까 엔터 미디어 관련된 종목들이 순매수 5개에 다 차지했어요. 예, 그러니까 이쪽에 이제 계속 비중을 들였구나, 공을 들였구나라는 걸 볼 수 있는 거고, 매도 쪽은 반도체에 관련된 종목군들이 매도에 상대적으로 많이 포진해 있는, 예, 그런 모습을 보인 게 특징이었습니다. 자, 오늘 미증시에서는 대형 기술주 공매도 포함해서 굉장히 많았는데, 근데 상승 업종이나 상승 종목이 더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장에서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가 되겠죠. 그러니까 상승 종목 수까지 늘어나면서, 줄어들면서 지수 자체가 빠지거나 아니면 대형 기술주들이 의시하고 곧바로 돌리는 예, 그런 움직임이 나올 수 있는 거죠. 근데 제일 좋은 건 오늘 어제 맞았던 대형 기술주들이 돌아서는지 여부가 되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은 조금씩 낮아져 가기는 하거든요. 근데 이제 낮아진다는 건 9월에 금리 안 내린다 이런 확률이 높아진 게 아니라 파월이 그냥 신중하게 발언할 것 같다. 그러니까 금리 내린다, 올린다, 유지한다 이런 구체적인 발언보다는 그냥 지표 나오잖아요. 지표 봐야 되죠. 지금 고용도 중요하고 물가도 중요합니다. 뭐 이런 정도의 발언이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좀 신중론, 예, 요 정도 수위는 시장에서 받아들일 수는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위기로 좀 가고 있는 거. 그다음에 오늘 그 지수가 급락 이후에 낙폭이 축소됐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시장이 많이 빠졌을 때 이건 굉장히 중요한 시그널로 봐요. 예, 근데 외국인들이 아직은 매도죠. 그러니까 내일장에서 또는 이틀 이내에 급반등 그리고 외국인들의 매수 요 구조가 나오느냐. 그리고 그 과정에서 유난하게 많이 빠진 그러니까 어제는 조방원 오늘은 반도체 그러니까 이런 대형주들에 대한 연이은 악재가 있었는데 이 종목군들 중에서 일부가 제법 크게 반등하면서 보통 제가 이제 결자 회지라고 표현을 합니다만 결자 회지 원칙 그러니까 사고 친해가 풀어지는 게 제일 좋거든요. 그래서 그런 구도가 나오는지 그러니까 이 점도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어저께 제가 보여드린 차트인데 그 코스피 ADR이 보통 70, 80 밑에서부터 과매도고 그 밑으로 내려가서 근데 최근에 한 3년은 70에서 좀 찍더라 바닥이. 근데 오늘 아침에 70이 나왔었어요.
예, 그 70 나오고 종가는 75였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최근 3년 동안 반복적으로 바닥으로 찍었던 데에서는 바닥이 나와서 그러니까 이게 오늘 저점이 안 되면 이상해지는 겁니다. 예, 그러면은 9월 FOMC 때까지 시장이 이상하게 흘러간다라는 게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바닥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위치상 되게 중요해졌다. 그래서 이거 아침에 제가 그 바닥 딱 찍었다고 느껴질 때 그때 그 자리에 왔을 때 텔레그램으로 보내드린 거잖아요. 그래서 양시장이 동시에 과매도로 내려와 버렸다. 코스닥 과매도가 아니었었는데 아침에 글로 내려왔었거든요. 근데 이 위치에서 더 빠지면 경기 문제가 커진다는 얘기가 돼요. 그래서 이즈음에서 저점이 이미 나온 걸로 되고 돌아서는 이제 여부가 되게 중요하다. 특히 이제 이 꼬리가 되게 중요하다고 보는 게 오늘 코스피 지수가 아주 양시장이 전부 다 긴 아래 꼬리를 달았잖아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예전에 어떤 사례를 볼 때 하락한 날 몸통 못지않은 어떤 꼬리가 달리고 이틀 이내에 큰 상승이 나오면 그러면 그걸로 이제 그날이 바닥으로 친 거예요. 확인이 되는 거거든요. 요때 사례. 그다음에 그 다음 사례 보시면 이제 엄청난 폭락 이후에 꼬리 달고 그 다음에 급반등 나오고 올라가고 예전에 더 사례 보면 이 꼬리 달고 그 다음날 급반등 나오고 이제 좀 매물소하고 또 올라가고 그러니까 이틀 이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급락 나오고 이제 이틀 이내에 이제 하루 쉬었다가 그 다음날 이제 큰 나오고 올라가고 이런 구도가 됐거든요. 그래서 미션이 뭐냐면 오늘의 저점은 무조건 이틀 이내 이탈하면 안 되는 거고 빠르면 다음날 늦어도 다다음날 큰 어떤 상승이 나와주지 않으면 오늘 저점이 아닌 게 된다. 그러니까 향후의 이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실 이렇게 시장이 오늘 좀 오버한 느낌이 있긴 해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샘 올트만의 발언이 저렇게까지 놀랄 건가 싶긴 한데 시장은 어쨌든 조정이 필요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됐든 좀 투자들이 불안해했고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 등등이 겹치면서 좀 많이 불안해져 있는 상황을 이용해서 공매도 세력들이라든가 이쪽에서 많이 좀 활용한 걸로 일단은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틀이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만약에 이틀 이내에 어떤 변화가 생긴다, 또 장중에 특이한 모습이 나온다면, 지금 제가 오전, 오후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제 장중에 긴급 방송 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열 수도 있으니까, 여는 잘라면 이제 좋아요, 구독하기, 알림 설정까지 해두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많이들 해두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자, 구독하기,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